재밌는 영화를 하나 봤는데 강박이 똑똑, 서로 다른 강박증을 가진 6명의 환자분들이 외설적인 표현이나 욕이 막 나오는 바람에 말을 무조건 2번 반복하는 강박 장애가 생겼다고 해요. 이제 서로 우리 강박증을 치료해보자, 이제 돕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의사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 강박증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강박적인 성격과 이 강박증이라는 병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강박증의 좀 치료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이 강박증 치료 방법을 서양적 접근 방법과 좀 동양적인 접근 방법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서양적인 접근 방법인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재밌는 영화를 하나 봤는데, 이 강박이 똑똑이란 스페인 영화입니다. 이 제목에 있는 똑똑은요, 이 노크를 할 때 나는 소리 똑똑, 이게 아니고 강박 장애를 뜻하는 스페인어의 약자라고 해요. 영화 제목만 들어도 딱 감이 오시죠? 네, 맞습니다. 6명의 강박증 환자들이 주인공인 코미디 영화인데요.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재밌고 유쾌한 영화더라고요. 물론 제가 실제로 병원에서 진료하고 있는 강박증 환자분들은 이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유쾌하진 않아요. 이 강박증이라는 병이요, 이 살아있는데 죽은 것과 같다, 이 살아있는 죽음이라고 표현할 만큼 이 환자분들이 겪는 고통이 정말 크고 괴롭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코미디 영화이기 때문에 좀 유쾌하고 가볍게 재밌게 얘기를 풀어내지만, 이 영화에 나온 각각 주인공들의 얘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아픈 사연과 강박의 원인들이 담겨 있어요. 이 영화는 이 강박증 치료로 유명한 정신과 클리닉에서 벌어지는 얘기인데요. 이 병원이 워낙 유명해서 예약을 하려면 1년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병원이 예약 실수를 해서 서로 다른 강박증을 가진 6명의 환자분들이 같은 시간에 병원에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근데 때마침 이 치료해야 되는 의사분이 비행기가 연착되면서 예정된 치료 시간에 못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대기실에서 의사를 기다리는 동안에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6명의 환자분들이 서로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오또는요, 10대 때부터 선을 밟는 걸 두려워하고 뭐든지 대칭이 맞아야지 안정이 되는 강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연애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페데리코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지만 이 뚜렛 증후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외설적인 표현이나 욕이 막 나오는 바람에 그 꿈을 포기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인 앵무새 판매로 직업을 바꿨지만, 이 앵무새가 페데리코가 욕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마저 이제 망했죠. 결국에는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도 하지 못하게 됐다고 고백을 해요. 이 택시기사인 에밀리오는요,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저장 강박과 모든 거를 숫자로 계산을 해보고 해석을 하는 강박증이 있어요. 4는 불길하고 7은 좋고 이런 숫자 의미들 있죠. 이런 식으로 숫자로 계산하고 해석을 하는 강박인데, 이런 그의 강박 때문에 여자친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떠나는 순간에도 이 에밀리오가 계산을 하느라고 여자친구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안타깝죠? 이 실험실 연구원인 블랑카는 청결 강박이 있는데요. 이 연구 때문에 바이러스 오염에 대한 정보를 계속 찾아봐야 되는데 무서운 거예요. 이 바이러스 세균에 대한 공포심이 있어서 연구실에서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또 바이러스나 세균을 닦으려고 청소를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삶을 즐길 시간이 없고 하루 종일 청소만 하고 있는 거죠. 에어로빅 강사인 릴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공포감을 줄여보려고 말을 무조건 2번 반복하는 강박 장애가 생겼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이 마리아는요, 모든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증상 때문에 외출을 못해요. 자꾸 체크하는 거죠. 불이 꺼졌는지, 가스불은 잠겼는지, 나갔는데 열쇠는 챙겼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다 보니까 갔다가 돌아오고 그래서 약속 시간에 맞춰서 나간 적이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과의 관계도 멀어졌다고 하네요. 이 영화에서 우리가 아는 강박 증상은 다 나온 것 같죠? 이 6명은 강박증 때문에 힘들었던 일상들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고 이제 서로 우리 강박증을 치료해보자 이제 돕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도왔을까요? 일단은 3분 동안만 강박 행동을 멈추는 데 집중하기로 합니다. 페데리코는 욕을 안 하기로, 릴리는 한 번만 말하기로, 블랑카는 세면대에 손이 닿아도 절대 손을 씻지 않기로, 또 오또는 눈을 가리고 선을 밟아보기, 또 에밀리오는 자꾸 어려운 계산식을 줘도 계산하지 않고 참기, 또 마리아는 열쇠가 없어졌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절대로 확인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이분들이 이 3분 참기를 성공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분들이 서로 되게 도와주려는 마음에 강박 행동을 참을 수 있게 도와줬지만 6명 중에 아무도 3분도 못 참았습니다. 보통 사람한테는 뭐 이거 3분 참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싶겠지만 이게 강박증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극도로 불안하고 짜증나는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참는 도중에 불안이 막 올라와서 패닉이랑 호흡곤란까지 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 좌절하던 6명이요 깨닫는 거예요. 뭐냐면 각자 자기의 강박을 멈추려고 한 시도는 실패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의 강박을 멈춰주려고 집중하는 동안에는 자기도 모르게 강박 행동을 안 한 거예요. 사실 이 영화의 비밀은요, 이 6명 중에 1명이 환자분들이 기다리던 정신과 의사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대기실 상황도 집단 치료를 위해서 일부러 이제 설정된 상황이었고요. 이 영화에서 소개된 집단 치료 방법이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인지행동 치료예요. 이 강박증이라는 게 사실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 뇌의 기능 이상으로 자꾸 어떤 생각이나 장면이 반복적으로 떠오르고요. 자꾸 그 생각 때문에 찝찝하고 불안해져서 이 불안을 없애려고 특정 보상 행동을 반복하는 질환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인지행동 치료적 접근은 뭐냐면 인지, 즉 생각을 바꿔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치료예요. 한마디로 이 강박 사고에 대한 나의 해석을 변화시켜서 이 강박 행동을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아까 영화에서 이 확인 강박에 시달렸던 마리아가 있죠. 많이들 여러분도 많이 겪어보셨을 텐데 불을 껐는지 가스밸브를 잠궜는지 문을 제대로 잠갔는지 이게 확인을 자꾸 해야 되는 강박 사고가 있었어요. 불안하고 찝찝하니까 다시 여러 번 집으로 돌아가서 확인하면서 내가 느끼는 불안을 낮추는 강박 행동을 하는 거죠. 이런 환자분한테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 실제로 내가 가스를 안 잠가서 불이 난 적이 있는지, 문을 안 잠가서 도둑이 든 적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근데 상담을 해보면 그런 경험이 아예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뭐 있다 해도 뭐 10년 전에 한 번? 뭐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담을 하면서 우리 환자분이 불안을 느끼는 상황이 일어날 확률은 아주 희박한데 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데 그 희박한 확률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고 있는 거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인지행동 치료예요. 일어날 확률이 제로는 아니지만 아주 희박하다. 그래서 뭐 비행기를 타는 것도 사실 비행기가 자동차보다 사고 날 확률이 적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추락할 가능성이 0은 아니지만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편하게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환자분의 생각을 바꿔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강박적인 사고가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고 굉장히 위험 요소를 크게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게 하고 여기에 대한 행동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영화에서 3분 동안 강박 행동을 참아보자 이렇게 한 게 바로 행동 치료죠. ERP, 노출 및 반응 방지 훈련이라고 해요.
이 인지행동 치료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입증된 치료 방법인데요. 불안을 높이는 상황을 목록화를 해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불안이 낮게 발생할 것 같은 것부터 해서 가장 심하게 발생할 것 같은 거를 순차적으로 불안을 높이는 상황에 노출을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까 불안이 제일 적게, 내가 제일 참을 수 있는 것부터 스스로 노출을 해보고 강박 행동을 하지 않고 견디면서 참아보니까 그게 잊어버려지네? 불안하지 않네? 이런 경험을 해보는 게 바로 행동치료입니다. 이 강박 행동을 안 하고 참으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냐고 이제 상담을 해보면요. 진짜 이게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미쳐버릴 것 같다. 내가 이러다가 사람을 죽이지 않을까?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미쳐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럴까요? 미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 미치는 분들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보통 우리가 90분에서 120분 정도 강박 행동을 하지 않고 견디면요, 불안은 점점 줄어듭니다. 강박 행동을 반복할수록 이 불안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게 보이죠? 우리가 강박 생각이 들면 막 불안이 듭니다. 그때 강박 행동을 하면 불안이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곧이어서 다시 또 강박 생각이 들면서 불안이 확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불안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강박 행동을 해서 불안이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거는 정말 잠깐일 뿐이고요. 그 다음에 더 심한 강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과 강박은 점점 악화되고 불안도 심해지고 점점 강박에 종속되는 이런 사이클을 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행동 치료가 되게 중요합니다. 영화에서는 3분으로 설정을 했지만 실제로는 한 90분에서 한 120분, 그러니까 1시간 조금 넘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목표로 강박 행동을 견디는 힘을 기르도록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박증은 성격의 문제라든지 잘못된 습관이 아니고요. 이 뇌의 회로에서 이 세로토닌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기는 뇌의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지만으로는 조절하기 어렵고요. 이 약물 치료랑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아까 인지행동 치료에서 사실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환자분들도 이게 말도 안 되는 걱정이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이제 아는데 안 참아지는 게 문제라서 안 참아지는 게 너무 불안이나 고통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을 줄여주는 데 있어서 SSRI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SSRI가 선택적인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인데요. 뇌의 신경 연접에서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켜서 이 불안을 줄여주고 마음을 좀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일단 약을 쓰면요, 신기하게 이 강박 증상이 굉장히 줄기 때문에요, 급한 불을 끌 수가 있고요. 이 약물 치료 받는 환자분들 중에서 80에서 90%는 증상이 개선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를 아는데도 안 참아지는 게 병이라서 사실은 인지행동 치료에서 중요한 건 이 행동 치료입니다. 그래서 노출하고 반응을 차단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 고통이 너무 커서 못 참기 때문에 자꾸 불안이 올라가면서 병이 악화되는 건데요. 그때 이제 불안을 조금 줄여주기 때문에 이 행동 치료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꾸준히 하면서 정말 근본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이 강박증 환자분들은 사실은 좀 숨기고 있다가 이건 병이 아니지, 좀 내가 꼼꼼한 거지, 좀 성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정말 좀 심각해진 상태에서 너무 괴로워서 못 참을 것 같은 상태가 돼서 이제 병원을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 병원을 찾으시더라도요, 처음에는 이거는 치료가 안 된다, 나는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의심과 걱정도 많고요. 많이 좌절한 상태에서 오세요. 근데 일단은 병원에 와서 이제 목록화를 합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제일 내가 참을 수 있는 거 10번, 진짜 못 참겠는 거 1번 이렇게 적어 놓고요. 이 10번부터 노출 및 반응 차단 치료를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약을 먹고 치료를 시작을 하면 확실히 이게 참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또 이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환자분들도 자신감이 생겨서 더 열심히 하게 되기 때문에요. 약을 먹고 치료를 병행을 하는 게 삶의 질이 확실히 좋아지고 좀 편안하게,
좀 자신감 있게 치료를 할 수 있어서 이 마음도 몸도 여유가 생기실 겁니다. 오늘은 이 강박증의 치료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밝히는 의사 언니와 함께 마음의 불을 밝혀봐요. 감사합니다.